이번 전기차 화재를 두고 책임 주체와 배상 범위에 대한 관심이 특히 뜨거운데요. 차주에게 책임이 있는지, 제조업체와 주차장 관리자의 배상 비율은 얼마나 인정될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LNL의 정경일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 전기차 화재 사건 과연 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차주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네, 먼저 차주에게 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자동차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차주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발화 원인이 불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은 좀 엇갈린다면 엇갈리고 사안에 따라 다른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한 판례를 본다면 한 달 전에 자동차 점검을 받고 약 주차한 상태에서 10시간이 지나고 불이 났는데 발화 원인 불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설치 관리상 하자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고요. 네. 또 다른 건을 한번 본다면 누적 주행거리가 100만 킬로를 초과했고 또 차가 이미 생산된 지 17년 이상 된 노후화된 차다. 이 경우에는 별다른 방호 조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전하는 상태도 아니었고 네. 한 주차 한 3일 정도 하다가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됐거든요. 또 차도 출시된 지가 2022년도부터 출시됐다라고 하니까 신차에 가깝고 또 차도 고가 외제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신차에 준해서 결국 차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차량 제조업체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이러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유사 사건 판례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네. 2018년 5월 서울 서초구 그 건물 주차장에서 정기 점검을 마친 자동차가 수일째 주차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됐는데 차량 6대가 타고 건물, 가재 도구가 불탄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먼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피해자 보험사가 차주와 제조사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 1심에서 차주에 대해서는 이 차 자체에 대해서 관리상 주요 의무를 위반한 바는 없다. 차주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제조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국가수와 소방서에서는 이 발화 지점이 엔진에서 일어났고 또 전선, 그러니까 이 불꽃이 갑자기 튀기는 바람에 이런 화재가 일어났다라고 추정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조업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 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2심으로까지 진행이 되었었는데 네. 2심에서는 제조물 책임법, 그러니까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법 3조 2를 보면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손해의 원인이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영역 내에서 발생됐고 또 이 배타적인 영역 외에서는 통상 손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결함이 추정된다라고 전제하에서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사건 자체가 차가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별다른 원인도 없었고 엔진 부근에서 일어난 화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함을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을 했었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거든요.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차는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또 발화 원인은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배터리 부근에서 일어났고요. 또 배터리 부근에서 이런 화재가 일어난 부분 이외에 다른 어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함이 추정된다. 그러면 제조업자가 이 다른 원인에서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은 결함이 추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의 경우에는 사실 직접적인 파손 외에도 네. 이 냄새 피해라든지 그을림 피해까지 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같은 피해들도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화재로 인한 전소가 되었다, 네. 불타버렸다. 그건 직접적인 손해로 외관상으로도 확인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묻기 용이합니다.
하지만 거름이나 냄새 같은 경우에는 뭐 닦으면 되지 뭐 냄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빠지지 않느냐라고 해서 네네. 단순 단순 세차비 정도만 인정될 가능성도 많은데 이 부분이 세차로 해결되지 않는 거림이나 냄새 또 다른 추가 피해가 있다라는 부분이 사진이나 동영상 뭐 또 수리비 영수증이나 견적서 이런 부분이 구비된다면 나중에 청구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피해 차주들은 또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보험사가 이제 최종 배상 책임자에게 구상받기 전까지는 자기 부담금을 내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다. 이런 네. 걸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중에 자차 보험이라고 그러죠. 네. 자기 차량 손해보험이라고 해서 자신의 차량이 불타버렸다면 자신의 보험사에게 이 손해액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때 그냥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담금이라고 해서 보험 약관에 따라서 20에서 50만 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보험료 할증을 이어지고 과실이 네. 없다면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진 않는데 1년간 할인이 유예됩니다. 결국 아, 차주 입장에서는 자차 보험 처리하더라도 자기 부담금과 1년간 할인 유예된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 주어지는데 이 부분은 먼저 어떤 불이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고 원인이 밝혀진다면 이 보험료 할증된 부분은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사후적으로 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네. 얘기 주셨고요.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이 전기차 배터리는 사실 세계 10위의 중국 제조사 제품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배터리 제조사를 좀 공개하지 않았던 점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또 제조사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그 차량을 출시할 때는 뭐 크기나 무게 같은 어떤 재원의 일부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에 대한 정보는 공개 사항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책임 묻긴 곤란합니다. 아. 근데 문제는 이번 사고 해당 차량의 차종이 문제가 됩니다. 일반 차도 아닌 고가의 외제 차량이고 명품이라면 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다면 소비자들은 보통 이런 명품을 고를 때 비용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 또 효율성 같은 것도 고려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작 이 명품을 판매하는 판매상은 저가의 부품을 사용했다라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를 기망했다라고 볼 여지는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화재에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차장 관리 책임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화재가 나서 그 차량만 문제된다면 시시비 따지기 쉬운데 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손해가 확대되어 버렸다. 아. 그러면 화재의 원인과 별개로 손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판례들을 쭉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미작동이나 고장으로 인해서 화재가 확대되었다라고 하면 관리 부실의 책임을 주차 관리업체에게 묻고 있습니다. 판례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른데 대부분 40% 내의 관리업체에게 손해 확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손해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했다라고 하면 주차 관리업체에도 이 손해 확대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좀 금지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같은 분위기가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다툼이 좀 벌어지거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좀 번질 가능성은 없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용자 간 아니면 주민들 간 원만히 해결하면 되겠지만 지금과 같이 뭐 전기차 포비아, 뭐 네. 주차장에서 화재에 대해서 많은 다툼으로 이어진다면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봐야 될 것인데 주차장은 그 주차장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어떤 주차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주차장법 조례에 따른다면 주차 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거든요. 그 금지되는 사유를 본다면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곤란하거나 네. 아니면 발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또 주차장 구조 설비 손상할 우려 있는 경우 또 영업을 하는 경우 또 계속 주차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차가 금지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발화 인화성 물질을 적재했다라고 보기 힘들죠. 또 주차장 구조 설비 손상할 우려가 있느냐, 이번 한 건을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곤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를 전면적으로 주차를 금지하게 된다면 주차장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가 발전할수록 사실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텐데요. 그에 따른 해결책도 빨리 보완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